안녕하세요. 해외선물 나스닥 100%의 100%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거 하나면 든든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이란 이런 제목을 붙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피보나치 수요를 가지고 되돌림 또는 확장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말 그대로 뭐 자연의 수다 또는 뭐 우주의 수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렇게 자연의 수, 우주의 수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들은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 때문이겠죠.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1.618 이런 이제 비율에 따라서 만들어진 자연의 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수학에서는 이제 문헌상 기원전 5세기경 뭐 인도 수학자 핑갈라가 쓴 책에도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로 들어오면서는 이제 유럽의 피보나치, 네오나르드 피보나치가 토끼 수의 증가에 대해서 말을 언급을 하면서 이 피보나치 수요 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그 우측 사진을 보시면 뭐 오랜 과거 전에 피라미드에서도 그 황금 비율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해바라기 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모습들, 이런 확장을 우리가 매매에서 응용을 해보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피보나치 수를 보시면 뭐 0, 1, 1, 2, 3, 5, 8, 13, 21, 30, 34, 55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 다음 89 되겠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요 숫자들을 이동 평균선에도 한번 응용해 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의 수식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율로는 0.236, 0.382, 0.5, 0.618, 0.764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비율의 선들이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비율로 우리가 선을 그어놓으면 지지 저항을 왜 지난번에 매물대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걷는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피보나치 수열의 대표 비율을 가지고 한번 그어보는 거죠. 일일이 뭐 계산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근데 다행히도 우리의 증권사 HTS에서는 이런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 콘크리트처럼 뭐 완벽한 절대값으로 지지와 저항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표 비율로 말씀드린 요 비율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라는 부분과 황금 비율 약 1.618, 정확히 1.618은 아니죠. 이제 퍼센트와 숫자가 커질수록 이런 이제 오차 범위가 조금씩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잠재적인 목표 가격을 예측한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율에서 우리가 가격의 반등이나 뭐 조정 저항을 기대를 하는데 그런 그런 가격대에 우리가 받치고 들어가는 그런 매매 습관보다는 여기 표현처럼 목표 가격으로 두고 그 목표 가격을 예측하고 우리가 타겟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뭐 포지션 진입 중에 다음 타겟의 목표 뭐 수익의 확정 이런 경우에 사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되돌림은 다시 돌아갈 때 어떻게 추세가 역전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되돌림을 저희가 이런 비율대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추세가 계속 이어질 때 어떻게 피보나치 이런 수열의 비율대로 확장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엘리엇 파동이 가장 대표적이죠. 엘리엇이란 분이 이 파동 값을 이제 계산을 할 때 피보나치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대표적으로 이제 상승 1, 2, 3, 4, 5파 그리고 조정 A, B, C파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엘리어트 파동이나 피보나치 수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적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피보나치를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분봉에 두겠냐 내지는 뭐 분봉이면 뭐 30분, 60분, 뭐 아니면 일봉, 주봉, 어떤 분봉이나 어떤 주봉, 어떤 캔들에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이 비율은
그 기준값에 따라서 모두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적용하고 공부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워 보이지만 갖다 붙여보면 아 이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게 저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갖다가 이제 응용을 해보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잘 깊이 있게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그런 보조 지표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엘리어트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파동을 이룬다는 건 뭐 당연하죠. 하지만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를 해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뭐 1파부터 5파까지 ABC파를 우리가 구분할 때 도대체 분봉을 어느 분봉으로 봐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혼동이 많이 돼요. 그리고 역시나 개인적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야 이게 맞나 틀리나에 대한 그런 의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부가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피보나치는 말 그대로 고점과 저점을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뭐 캔들에서 뭐 몸통을 중심으로 하냐 시가냐 종가냐가 아니라 고점과 전점 말 그대로 뭐 캔들을 봤을 땐 꼬리 끝에서 꼬리 끝을 이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분봉에 넣기도 하고 일봉에 넣기도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절대값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0.236, 0.5에서 반등이 무조건 일어나야 한다는 건 제 생각이고 시장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피보나치 되돌림을 함께 응용하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키움증권 영웅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키움증권 영웅문 미니 나스닥 차트를 펼쳤습니다. 지금 30분 봉이고요. 5분 봉 정도로 한번 볼까요? 5분 봉 정도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오늘 가격이 이제 11,796, 79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차트 툴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툴 편집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팝업 창이 하나 뜨죠. 그래서 이제 차트 설정 말고 분석 도구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분석 도구로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피보나치 아크, 펜라인, 피보나치 조정대, 시간대, 목표치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측에 피보나치 조정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피보나치 조정대를 클릭하시고 시간대를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11월 이제 10일 1시부터 2시 사이에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과 저점이 연결된 부분에서 이렇게 비율대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상태는 좀 짧아서 보기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팝업 창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좌측 확장, 우측 확장, 비율 확대를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확장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비율들이 이렇게 확장된 모습이랑 보이는데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비율 설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비율 설정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비율들이 보이시죠? 그럼 여기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할게요. 0.764를 하나 더 0.764를 하나 더 비율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생겼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제가 방금 보시면 1시부터 2시 사이에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럼 실시간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피보나치 수열 이런 되돌림 조정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30분 간격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30분 간격으로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30분 분봉이죠. 30분 분봉에서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매매에서 활용을 하시려면 예를 들면 이렇게 30분은 좀 짧으니까 1시간으로 해볼게요. 자, 지웠다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개 사용하시면 되고요.
12일 날 1시간, 요 1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60분봉 기준으로 이제 피보나치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럼 피보나치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렇게 맞춥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죠. 그러면은 이제 1시간 시간봉이 딱 바뀌었을 때 60분 봉에다가 표현하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5분이나 3분, 2분 편하신 분봉에 맞춰 놓으시고 그 시간대에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디서 조정이 되는지 이제 짧은 구간에 들어갈 때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매매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다시 지우는 거죠. 지우시고 다시 여기서 1시에 고점과 저점을 다시 한번 연결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다음 시간대가 또 연결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30분 봉, 1시간 봉으로 이렇게 피보나치를 응용해서 보시는 경우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목표치 타겟을 어디다 놓고 단타일 경우입니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이제 일봉에서 보실 수 있겠죠. 일봉. 일봉은 이제 말 그대로 하루잖아요. 그럼 이제 하루를 놓고 예를 들면 30분 봉으로 맞춰 놓고요. 지우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루 뭐 예를 들면요. 이 표현성 여기서 그냥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하루의 고점과 저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다면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렇죠? 하루가 완성되면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지겠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일봉으로 지금 하루로 했으면 일봉이지만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나는 금요일까지를 잡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이디어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미치냐에 따라서 본인의 매매하는 방법들 그리고 거기에 기준값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피보나치를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런 이제 무궁무진한 그런 답들이 그 안에서 나오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열흘치, 뭐 일주일치 이렇게 사용해서 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분명히 유의미한 숫자들을 저희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7일 지난주 7일부터 11일까지의 이렇게 편의상 그냥 자정이 이제 하루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7일 그쵸 7일 시간부터 이 일주일간의 고점과 저점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을 찾아보시고 그 자리에다가 7일이죠.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를 예측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저희가 다 이렇게 체크 박스에 체크를 했는데 거꾸로 보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얘가 또 바뀝니다. 비율이 0과 1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HTS에서 잘 활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에 응용을 하고 맞춰가야 하는지는 사실은 이거는 다 본인의 영역들이에요. 제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란 제목을 넣어놓고 거기서 말씀을 드릴 때 이거 하나면 든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든든해지려면 여러분들의 학습이랑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사용법이에요. 활용법.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모르면은 먹먹하고 알면은 너무너무 쉽고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30분 봉에 넣는 방법들 뭐 이런 방법들을 사실 저는 배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매매를 하고 피보나치를 갖다가 이제 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한번 구현을 해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1시간 60분을 가지고 계속 매매를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바뀔 때마다 계속 피보나치가 바꿔가면서 지지나 저항대를 눈으로 확인하고 제가 타겟으로 하는 목표 가격을 잡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피보나치도 전에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이제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그리고 이평선이나 캔들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목표치를 정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갈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정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뭐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갑자기 돋보기를 쓰고 보는 그런 느낌, 내지는 세상을 다시 보는 느낌.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매매 방법들이 다 다양하시잖아요. 뭐 초단타로 하시는 분들, 단타로 하시는 분들, 주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길게 보시는 분들은 주봉에서도 유력하시겠죠. 월봉으로 맞추실 수도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월봉의 고가와 저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가 저가를 이제 이런 피보나치를 다시 한번 대보시고 앞으로의 주가 가격의 방향 그리고 내가 이제 진입이 돼 있다면 그 목표치를 설정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이제 마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완벽한 방법들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완벽한 방법이라고 해도 본인이 이제 학습을 하시고 거기 익숙해지시고 그 안에 경험이 함께 녹아들지 않으면 본인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런 좀 간단하고 제일 쉽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다시 하나하나 살펴가 보시면서 이걸 매매에 응용 적용 그리고 차트가 실시간으로 움직일 때 진짜 저런 선들이 어떻게 닿고 어떻게 튕기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예를 들면 뭐 올라갔다가 또 지지받고 올라간다든가 또 다음 하나의 선이 무너지면 다음 선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어떤 지표 하나더라도 하나만이라도 본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보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매매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